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22를 보면 근육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건 이제 손목 신전, 손가락 신전이에요. 이 외측상과부터 들어가죠. 근데 손가락, 손목 신전 근육들은 회 외에도 관여를 합니다. 어떨 때 하냐면 완전 회 내에서 중간으로 올 때 관여를 하고요. 반대로 내측상과부터 손가락, 손목의 굴곡을 하면서 회 내도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완전 회외에서 중간으로 오는 회 내에 관여를 합니다. 글씨를 쓸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볼펜으로 글 쓸 때 회내가 같이 일어나면서 써진다. 반대로 우리가 포크질이나 젓갈질을 할때 이렇게 면을 말아서 들려고 할 때 중간에 회외가 일어난 면을 이렇게 들 때 회외가 일어나서 먹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글씨 쓸 때 혹은 핸드폰을 할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이때 신경근들은 회외랑 같이 작용을 하고 굴곡근들은 회내랑 같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는 회원님들 보면은 손목이 아프다고 할때 회내로 아프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젖히거나 굽힐 때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를 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그림 7-25를 보면 손가락 힘이 가장 많이 작동할 때는 중간에서 살짝 신전한 상태가 손가락 힘이 잘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 넘어갈까요? 손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손목보다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상에서는 손가락 재활까지 원하는 환자분들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림 8-2 호문클루스라고 대표되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운동 피질,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 모든 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감각이 예민한 부분, 섬세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영역이 큰데 가장 큰 부분을 보면은 손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로 되어 있죠. 근데 얼굴 중에서도 보면은 입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섬세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은 손이랑 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담소를 나누면서 손으로 뭔가 만지작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뜨개질 모임이라든지 보드게임 카페에 가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 작용을 할 때 운동 피질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매 예방에 손가락 운동이 항상 들어가는 이유 되는 거죠. 쭉 넘어가고요. 손바닥에도 아치가 있다는 사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아치랑 손목 부분, 그다음 여기 이 부분 아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아치 덕분에 우리가 컵을 잡거나 어떤 것을 잡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수관절이죠. 대표적인 안장관절입니다. 왜냐하면 엄지는 이 손가락이랑 이렇게 맞닿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 손가락은 굴곡 하고 엄지는 맞닿아야지만 컵을 잡거나 공을 잡을 때 그 기능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중수관절의 안정성이 중요해요. 운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안장형 관절이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8-40 이제 손가락 굴곡근 같은 경우에는 신부 굴곡근이 있고 겉에 있는 굴곡근이 있는데 하나의 굴곡근을 보면 쭉 따라가서 쭉 하고 이제 끝에 붙겠죠. 이 끝에 갈라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서 굴곡을 하게 만드는데 굴곡을 할 때 이 힘줄을 이 뼈에 붙여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힘줄이 이렇게 가면은 힘줄을 이렇게 붙이는 섬유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거를 수지 섬유초, 활액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굴곡을 할 때 이 힘줄이 뜨게 돼요. 뜨게 되면 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약하게 되죠. 그래서 수지 섬유초나 활액초가 붙어서 힘을 받게끔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활액초나 섬유초가 끊어져서 이걸 떨어졌다 그러면 이 모양이 활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 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손을 너무 오랫동안 혹독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염이 심해서 손가락 주위 조직이 많이 헐거워졌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쭉 넘어가서 8-43,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는 뒤쪽에 있는 신전근들이 어느 정도는 느슨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굴곡을 안 하고 여기를 땅땅하게 당기고 있으면은 이쪽은 굽혀지지 않고 위쪽만 구부러지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갈고리 모양.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움직일 때는 반대쪽에서는 이완을 해줘야 된다. 쭉 넘어가서 우리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가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 충양근이거든요. 충양근의 역할은 손가락을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 뼈에서 출발을 하는데 부착 부위는 뼈가 아니라 힘줄에 붙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신전하는 힘줄에 붙거든요. 그래서 충양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힘줄에 붙어 있다면 요거를 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쭉 당기면 이쪽 관절은 굽히고 손가락 관절은 피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양근은 굉장히 독특한 근육 중에 하나다. 그리고 손이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근육이다 라고 설명이 드리고, 그림 8-5 처음에 신전근이 작용하다가 두 번째로는 충양근이 도와줍니다. 충양근의 역할은 여기보다는 손가락을 피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계속 들어갑니다. 넘어가서 아까 전에 활시를 얘기를 했죠. 그림 8-64 똑같습니다. 엄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힘줄이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뼈를 붙이는 것들이 이제 마모되거나 손상이 되면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떠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관절은 또 안쪽으로 밀리게 돼서 더 많이 굽혀지게 돼 있어요. 그림 8-65는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관절이죠. 이 두 번째 관절 신전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붙잡아주지 못하면 여기는 과도하게 꺾이게 되죠. 한번 꺾이면 계속 당겨진 힘 때문에 더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끝은 굴곡 관절 때문에 굴곡되고, 여기는 꺾이는 지그재그 관절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절 이쪽 부분이 근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8-66, 그림 8-67도, 그림 8-68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꺾이는 기전은 그냥 알아만 두시고, 그거에 대한 처치까지는 이제 저희한테는 안 올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망가지면서 우리 손이 노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